안녕하세요. 평범한 상담소의 이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상담소의 매니저 민초입니다. 네. 오늘은 네, 134화 우리가 녹음했던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책에 네.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하고 이어서 녹음 들으실 텐데요. 그 책의 제목을 제안한 순간 모두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나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미루기의 천재들. 저도 이제 한 미루기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되는 책이었고요. 이 작가 자체도 네. 되게 뭔가 마음에 드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루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미루지 않고 시간을 잘 쓰는 방법 이런 거에 관한 책이 네. 있는데 우리가 미룰 수밖에 없는 이유와 미루어서 얻는 여러 가지 놀라운 네. 이득에 대해서 네. 잘 설명했고 되게 열심히 또 인터뷰를 하러 다니시고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루기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네. 못한 그런 책이었어요. 앤드루 산델라라는 그 작가분이 쓰셨는데 네. 우리가 또 한편으로 그랬어요. 이분이 진정한 미루기의 천재라면 책을 못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부분에서 살짝 배신감이 들었던 게 이분이 원래는 그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역사책을 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60권이나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정말 미루기의 천재들을 쓸 만큼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살짝 의문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루는 본인의 어떤 습관이나 이룬 것이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내가 미루는 게 정말 만사가 귀찮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을 이뤄내고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곧 방송을 이어서 들으시고요. 저희는 다시 방송 녹음해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봬요. 평범한 상담소. 우리 집은 아침 식사를 아침 6시 30분에 한다. 일요일도 예외가 없다. 일요일에 늦잠 자는 애들은 토할 만큼 아버지에게 욕을 먹어야 한다. 무슨 바지던 다려서 입으시고 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아버지. 아버지 사전에는 미루는 일이란 없다. 완벽주의자. 하지만 나는 좀 전에 하려던 일조차 기억이 안 난다. 아무리 계획을 꼼꼼히 세워도 친구가 놀자고 하면 아무 일도 없는 한가한 놈이 된다. 내일 1교시 수업이 있어도 죽고 싶을 만치 괴로운 일이 있는 친구놈이 있으면 밤 10시에 강릉에 가서 회를 먹고 돌아올 수 있다. 물론 다음날 아침 수업은 하나도 못 가겠지. 계획표 하시던 아버지 탓에 참 많은 계획표를 세웠지만 나는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 하는 척하고 아무 쓸모 있는 일을 안 하는 그 쾌감. 친구들과 수능 끝나고 가기로 한 여행에 KTX를 놓쳤다. 그 다음 해 여름방학에 대만행 비행기도 놓쳐서 나는 그 다음 날에 갔다. 실은 수능 날도 전날 밤 이것저것 인터넷하고 게임하느라 못 일어나서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시험장에 갔다.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냐고, 뭘 하고 싶냐고? 그런 건 묻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 뭘 할지 생각하기도 싫은데 왜 먼 미래까지 생각해 놓으라는 건지. 내일 내 마음이 어찌 될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미루다 정말 후회했던 일 한 가지. 예서에게 한마디 붙이지도 못한 거다. 작년 벚꽃이 한창 우거졌을 때 민기적거리다 늦게 도서관에서 나왔다. 그때 저쪽에서 걸어 나오던 예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교정을 지나 걸어 나왔다. 역까지 참 긴 길이고 조용하고 예쁜 긴 벚꽃길이 늘어서 있다. 아마 벚꽃 피는 계절에 원서를 받는다면 우리 학교의 전국의 학생들이 다 원서를 썼을 거다. 밤하늘을 수놓는 벚꽃잎이 아주 뛰어난 사진작가의 컷컷이 이어지는 것 같은 밤하늘.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둘이 역 앞에서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잘가 인사 한마디. 다음날 만난 과사에서도 쭈뼛쭈뼛. 종각 모임에서도 옆자리에 앉았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는 27이다. 내년에 한번 전화해볼까? 30이면 좀 다급해질지도 모른다. 예서 너는 나를 기다려줄까? 올해는 그 긴 벚꽃길을 걸었다. 혼자. 내내 전화하는 상상을 하며 그냥 뭐든 다음에 하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사가 누군가요? 예서. 그냥 벚꽃길과 어울릴 것 같아요. 그 강예선은 아닙니다. 아, 스카이캐슬 네. 그 예선 아닌가요? 너무 경험담 같은데요? 너무 경험담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죠.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예서를 기다린 그런 건 아니고 네. 뭔가 미룬 경우는 엄청나게 많죠. 미룬 적은 되게 많아요. 그러게요. 이번 책이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책인데요. 네.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간만에 녹음하니까 각자 자기소개랑 근황 간단히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시 댄스를 시작한 평범하니까 여자 민초입니다. 어떤 댄스 하시나요? 지금 방송 댄스 배우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그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신곡들을 지금 섭렵하고 있습니다. 청하 벌써 12시가 신곡인가요? 그건 이미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갔더니 학원 등록을 하러 갔더니 이미 했대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고. 블랙핑크 신곡 나온 거. 네, 블랙핑크 노래는 했어요. 그리고 요번 주에 이제 그 방탄소년단 신곡을 요번 주에 배웁니다. 마셔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게 수록곡이고요. 타이틀곡. 타이틀곡. 네네. 제가 아는 게 마셔밖에 없어요. 그게 디오니소스라는 네. 그 수록곡이라서, 네. 그래서. 그 많은 노래 중에. 그게 내일에 꽂히셨나봐요. 인싸 내리면 다 외워야 된다니 나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 애들이 좋아하는 방탄 신곡들 되게 많은데 갑자기 마셔. 왜냐면 이때 방탄소년단 탑 100곡 하다 보니까 네. 나오더라고요. 네네. 마셔 막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거 엄청 꽂혔어요. 우리가 그 평범한 상담소 MT 갔을 때 민초님의 댄스 너무 깜찍하고 깔끔한 댄스. 너무 깔끔했죠. 네. 트와이스의 TT. TT. 깜찍했어요. 트와이스 신곡이 또 나왔으니까. 네. 또 그 트와이스 신곡도 신곡 아마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배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한번 배우면 보려면 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2번 가거든요. 그 2번 가면 1절 정도까지 배워요. 1절까지는 다 외우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다. 그렇게 2번 가면 다 외우다니. 저는 춤을 잘 못 춰가지고 네. 못 외우는 걸로. 어떤 일반 기초 댄스반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네. 바운스부터 이렇게 알려주는. 저는 볼링을 쳐도 50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네. 몸으로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민초님이 또 이어서 하시는 게 댄스의 역할로 오늘 저녁을 또 안 드시고 네. 댄스에 비치는 거울 때문에 다이어트를 그 댄스 연습실의 거울이 정말 전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되게 옆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그렇더라고요. 조만간 이제 댄스 다니는 걸 미루게 되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싫어서 운동을 미뤘거든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그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별로여가지고 비루한 내 몸을 보는 게 주변 괴로워서. 사람들은 팔도 두꺼운데 막 노력보다는 이제 손절, 손절을 빠르게 끝내는 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머리를 아주 그냥 귀엽게 자르고 저는 오셨는데. 그 미용실을 가는데 문을 닫아서 네. 이발소를 가가지고
단정하게 잘라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단정하게. 너무 단정. 교복만 입으면 되겠어요. 다시 옛날 그 까만 교복. 너무 단정하게 잘라주셔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스포츠 머리 된 것 같아요. 스포츠 머리. 지금 안지 얼마 됐는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가장 귀여운 가장 머리통이 정말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생기셨네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간만에 반갑습니다. 책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책 내용 미루기의 천재들이란 무슨 책인가요? 이 미루기의 천재들이란 책은 사실 저도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다는 것만 가지고 이제 어떤 책인지는 이제 정확히 결론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책에서는 게으르면 안 된다. 미루는 거는 나쁜 것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과거의 위인들이 얼마나 미룬 사람들이 많았는지를 좀 보여주고 뭐 다윈도 그렇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과거에 다 미루기의 천재들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미루고 있고 자기도 막 여행을 갈 때 뭐 이 언어 배워야지 뭐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먹어야지를 다 계획을 하지만 실제로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냥 읽으면서 되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면서 막 공감대 형성되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서는 읽을수록 되게 기분이 착잡해지거든요. 뭔가 혼나는 기분이 들고. 그래도 제가 서점에 안 가는 이유가 서점에 갈 때마다 뭔가 지금 당장 해야 될 막 26가지 30대 해야 될 이미 늦었다 막 벌써 늦었다 막 이러는 게 나하고도 되게 보기 싫은데 이거는 더 미뤄도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렸을 때 재능 수학 미뤘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루지 말아라는 교훈이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강추합니다. 맞아요. 특히 미루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나만 미루는 게 아니다. 진짜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이거 정말 그 마음을 치유해주는 소설이에요. 전 되게 이걸 읽고 나서 되게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뭔가 마음의 짐을 하나 덜었어요. 항상 미루는 저를 뭔가 좀 탓하고 맞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가책이 사라진 건 아닌데 쟤도 그런데 뭐야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근데 이 작가가 진짜 책을 60권 가까이 썼다는 얘기를 듣고 진정한 우리가 같은 부류일까 심히 의심을 했어요. 일단 이 작가 소개를 이어서 해볼까요? 이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책을 쓴 앤드루 산텔라라는 분은요. 1964년생으로 지금 이제 54세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계속 잡지나 신문에 짧은 글들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6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역사책을 쓰면서 얻었던 역사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책을 써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역사 속에서 발견됐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미루기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본 데이터가 있으셨군요. 그 기본 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재죠, 천재. 저는 미루기의 천재고. 그리고 이 책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이 작가만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미루기 클럽이 있다는. 너무 좋은 클럽이에요. 그 리히텐베르크 소사이어티라는 일단 그 이 모임이 생긴 이유는요. 이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히텐베르크라는 1760년대에 게팅겐 대학에서 있던 유명한 강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이것저것 광범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약간 일을 되게 자주 미루는 사람으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산만함은 천재성의 원천이라고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사람을 이제 칭송하는 단체가 이 리히텐베르크 소사이어티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모임의 모토가 내일이 더 낫다. 맞아, 내일이 더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그걸 보면 약간 이것은 너무 달라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못한다. 뭔가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여기 모토가 내일이 더 낫다예요. 너무 좋아요. 이 그 리히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너무 감동받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리히텐베르크는 헨리 필딩의 톰 존스 스타일로 소설을 쓸 거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56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가 쓰는 소설이라고는 겨우 몇 페이지에 불과했다. 자, 여기서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소설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네. 저도 죽기 전까지 몇 페이지만 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급한 거예요. 벌써부터. 전 이미 여기에 회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네. 이미 회원이 된 느낌이에요. 진짜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는지. 네. 주기적으로 모여서 여기 미루기 선수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리히텐베르크와 그의 미루기 습관을 칭송하는 단체라 그랬거든요. 네. 미루기 선수는 어떤 기준으로 뽑힐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칭송하는지. 저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최초의 대한민국 회원으로.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아마 멍 때리기 시합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거 올해도 했어요. 오래됐어요. 그 네. 해마다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멍 때리기 시합에서 1등하면 리히텐베르크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멍 때리는 거를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첫해 7살 여자애인가가 맞아요. 그때 이겼다고. 1등을 했다고. 그 주기적으로 1시간마다 뇌파를 측정을 해서 그 뇌파가 이거 변동 없이 그게 쭉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람이 이게 멍 때리기 우승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미루기와 멍 때리기가 또 연결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엄청 떠오르거든요. 밥도 해야 되고 네. 뭐 먹을지 생각도 해야 되고 막 월요일 날 뭐 할지 준비도 해야 되고 막 이거 방송하기 전에 책도 읽어야 되고 근데 침대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핸드폰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핸드폰 보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귀찮아서 핸드폰 보는 것도 미룰 때가 있어요. 그래 가끔 저도 너 왜 이렇게 멍하게 있어 그런데 눈동자를 움직이기 귀찮아가지고. 초점 맞추기조차 힘들어서. 맞아요. 가끔 친구랑 대화할 때도 그럴 때 있어요. 친구가 막 집중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집중해서부터 집중을 미루고 싶을 때가 그 친구와의 맞아요, 대화 집중을 미루고 싶을 때도 네. 있고 네, 참. 너무 저희 다 약간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요. 도전해볼까요? 여기 가입하는 걸로. 그 책 읽은 전반적인 소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이 책은 또 뭘 말하려고 이거를 굳이 썼을까? 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게을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네가 게으른 게 아니고 창의적인 거다라는 말을 하려는 건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미루기에 관해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교묘한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뭔가 커다란 일을 미뤘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미루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일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미룬 거는 뭔가 큰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건데 네. 큰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미루기만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쵸.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책에 나오는 것 중에서 미루기의 거장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대부분 진짜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다라는 부분인데 제2외국어 배우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도 미루기는 건가요? 결론 내는 것도 미뤘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미루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제가 더 마음 편하게 미룰 수가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너가 뭘 하기 위해서 미루는 거야 되면은 저는 뭘 해야 되기 위해서 미루는 것처럼 약간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거기다 접었죠. 그러세요. 그냥 동질감 느끼는 걸로 일단 만족을 했어요. 책을 이제 읽다 보면 좀 새로운 관점을 좀 알려주려고 했던 그 생산성, 미루기와 생산성에 맞아요. 관한 네. 부분이 많이 포커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면 다 아무 일도 못하고 생산성이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미루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네. 그리고 그 원래 하고자 했던 일과 미루느라고 시작한 딴 일 중에 그 미루느라고 시작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일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쵸. 큰 위안이 돼서 네. 진짜 책상에 앉아서 늘 뭔가를 하는데 항상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큰 변명이 됐달까? 네. 책상 정리 되게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뭔가 막 처음에 책 시작할 때. 읽으러 딱 앉았는데 네. 책은 눈에 안 들어오고 네. 막 먼지가 막 보이면 네. 먼지를 막 한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닦고 그리고 딱 책 읽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높이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막 네, 맞아요. 뭐 집어넣고 그러니까 책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책상에 높이도 맞춘 거고 청소도 한 거고 그 뭔가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앉으면 저는 뭔가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요. 뭔가 이게 약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독서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약간 의자가 좀 생각보다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 이 집에 관심을 너무 안 가졌구나. 그쵸. 그때 깨달으면서 이제 조명도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이 책은 그래서 결국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그 주제는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해야겠네요. 자기 형편에 맞게. 네. 가장 써먹기 좋은 변명들을 골라서. 맞아요. 예. 그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미루기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머리가 좋다 그랬어요. 왜냐면 변명을 계속 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능력이어가지고. 되니까. 그쵸. 네, 내가 미루는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한 능력인 거죠. 두뇌 개발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되게 막 네. 머리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재능 수학 엄마가 왜 안 해서 그러면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거든요. 속아주셨나요, 엄마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겠죠. 안 속아주셨으면 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미루는 사람들을 또 좀 받아줘야 되는 거를 다그치는 예, 그것보다는 좀 또 미루는 사람 나름의 또 그 생활 스타일을 좀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근데 여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책에도 보면은 작가의 친구는 미루는 습관이 없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나 오늘 방콕에 이러면 진짜 방콕으로 오고 막 어디 가면 무조건 가고 막 네. 해야 될 일이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거고 저는 거기서 보면 약간 작가랑 굉장히 유사한 쪽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책을 곧 60권 쓰시겠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54살인 거죠? 네. 53세부터 1년 동안 60권 썼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일이죠, 그건. 모르는 이죠. 저도 뭐 이미 머릿속에 다 있고 네. 순식간에 써내려갔을 수도 있는. 네. 그 멋진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도 2시간 만에 설계를 그 건물 네. 소개 좀 해주실래요? 했다는 그 멋진 건물. 어, 미루는 사람의. 네네. 예. 이 폴링 워터라는 이 건물은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제 건축 설계사가 만든 건물인데요. 이게 폴링 워터라는 이름답게 그 폭포수 바로 위에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맞아요.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고객이 이 사람이 너무 설계도를 안 보내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한 달 계약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그 설계도가 안 와서 이 사람이 이제 9달을 이 설계도를 그리는 걸 미루다가
결국 이 고객이 온다고 한 시간 2시간 전에 이 설계도를 완성했대요. 그래서 2시간 만에 그 설계도를 완성해서 폴링워터라는 유명한 건축물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되게 다른 곳에서도 건축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었더라고요. 그 모양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네, 폴링워터 검색하면 나오는. 네네. 네. 근데 정말 딱 그 건물 밑에서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바로 밑에서. 그거를 갑자기 그렇게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천재성이 있을 뿐더러 조수들이 그 2시간 동안에 그려내느라고 옆에서 계속 연필을 깎아줬다고. 네, 맞아요. 순간적인 그 힘, 그 에너지를 모으는 힘 굉장하네요. 진짜 9개월 동안 쉬고 이렇게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면 너무 부럽다. 근데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이런 예, 그렇죠. 이게 딱 터지기 전까지. 네. 그 도스토옙스키도 실제로 글 쓸 때 마감 임박해가지고 막 써내렸대잖아요. 그 도박하다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을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지가 쓰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 막 생각나가지고 네. 막 불현듯 막 그러고 막.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써내려간 게 불회 명작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부럽네 약간 그런 사람들은. 저도 일단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2시간 만에 이런. 이게 미루기에 포인트를 둬서 그런지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뭐 이렇게 뭐 음악을 계속 듣거나 산책을 계속 하거나 뭔가를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 작품 뭐 이렇게 제작에 들어가는데 이걸 이 작가는 그 미루기의 과정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미루기가 맞는 건지 정말 이 예술성이나 창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감을 워밍업을 한 받기 위한. 건지 읽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엔 미루기였어? 막 이러면서도 약간 예술가들한테는 좀 공감이 있을 것 같고 저같이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미루고 결국 2시간 동안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결과가 나온 거고 진짜 부럽긴 하죠. 되게 재밌긴 재밌어요. 그래도 여기 실패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로 좀 네. 미안 삼았어요. 마음에 드는 사례가 있었어요? 실패 사례. 마음에 드는 사례는 남북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맞아요. 거였는데 거기, 조금 자세히 해주세요. 예, 거기 이제 워싱턴이 구국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지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초대 대통령이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역습을 하기 위해서 기습을 행하는데 그 기습 사실은 걸렸어요. 그래서 정찰병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 독일에서 이제 파견온 그 장군한테 장군 지금 그 워싱턴 장군이 지금 기습을 하고 있다고 이거 빨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지를 적어서 보내는데 그 당시 이제 장군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던 거죠. 카드 게임이 너무 재밌는 나머지 그 쪽지를 읽는 거를 이제 미뤘고 그래서 이제 워싱턴이 이겨서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 네. 아, 정말. 사소한 미루기로. 사삼일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긴 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저희도 그 살아오면서 미루기에서 실패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된 미루기도 있지만 잘 안 된 미루기도 있는데 적어도 나라 잃게 한 미루기는 없으니까. 저는 항상 거기서 나를 말아먹진 않았으니까 어른한테 미안을 이러면서. 쌓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 말아먹는 거에 족하지 이제 네. 나라까지 말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제목을 이번 제목에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고. 맞아요. 네.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여기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맞아요. 굉장히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님의 오랜 기도 끝에 회심을 하고 돌아오고 굉장히 참 그 청렴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순결을 달라고 회심하고 기도하고서는 붙인 말이 하지만 아직은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고. 아,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 교회에서 네. 이제 목사님이 네. 지금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다들 한 명이 안 들어가지고 왜 안 들었냐 물어보니까 저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지금 보내실 것 같아서 안 들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거예요. 막. 네. 맞아요. 다들 이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힐링되는 책이었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 책 개관을 여기까지 하고 네. 네.
2부에 내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어를 2부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 여기서 나와요. 사무엘 베케트가 유명한 희곡 작가인데 거기서 막판이라는 작품에서 이 함이 다음 생이 있다고 믿어?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대요. 나는 평생 아직 삶이 오지 않은 것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어라는 네. 그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잠시 후에 봬요. 지금까지 저희의 평범한 상담소 팟캐스트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